자, 이어서 우리 수학의 쌤 교재 105쪽,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부분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부분집합은, 그치, 어떤 한 집합의 일부분, 즉, 원소의 일부분만 가지고 만든 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는 1, 2, 3, 4가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놈의 원소는 2와 4입니다. 그럼 가만 쳐다보면, 2와 4는 A라는 집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집합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집합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B는 A의 뭐라고?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겠어? 기호로 보면 표현을 해야겠지. 그래서 자, B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기호는 이렇게 U자를 높여 쓴 니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호 봤었지. 이게 뭐야?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지. A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있고, 거기서 가운데 짝대기가 없어지면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그치? 자, 여기와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놈들의 자격입니다. 다 어떤 놈들이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되고, 여기도 누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돼. 즉, 요 기호는,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요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호입니다. 자, 앞에 거랑 비교해볼까요? 앞에는 어떤 기호가 배웠어? 이런 게 있었지? 여기는 어땠어? 여기는 집합이었지만 여기는 누구 자리였어요? 원소의 자리였지. 자, 자기 자리에 맞는 놈들이 오셔야지만 너는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따가 관련 문제를 풀 거예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밑에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호가 됩니다.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B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선을 하나만 그어주시면 돼요. 되겠지? 자, 그 다음 몇 가지 내용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자, 공집합 있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자,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도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가진 게 없으니, 그지? 가진 게 없으니 어느 집합에도 포함될 수 있겠네. 따라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가 되니?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A는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 1, 2, 3, 4는 1, 2, 3, 4라는 집합에 포함되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 항상 어디서 시작해서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되겠지? 그럼 직접 한번 부분 집합을 구해볼까요? 뒤에서 나올 테니까 일단 이거 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부터 풀어가자. 자, A는 2, 4고요. B는 8의 약수야. 어떤 원소가 있어? 1, 2, 4, 8이 있겠지. C는 2의 배수입니다. 2, 4, 6, 8, 10 무한집합이니까 점점점. 자, 그래놓고 보면 공집합은 1번 A에 포함되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A와 B를 비교하는데 A는 2, 4고요. B는 1, 2, 4, 8이니까 B에 A가 포함이 되네. 그 다음에 C하고 A를 비교했습니다. C는 2, 4, 6, 8, 10이고 A는 2, 4야. A가 C에 포함되네. 그러니까 자, 어느 쪽 큰 쪽에다가 입을 벌려주시면 돼요. C가 포함하니까. 자, 그 다음 B와 C를 보면 둘이 포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B가 C에 포함될 수 없어요. 따라서 B가 C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자, 부분집합 개념 알겠어요? 어떤 집합의 일부인 원소들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집합입니다. 그 기호에 대한 표현 보시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 됩니다. 자, 넘어가면 자, 직접 부분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구해볼까요? 1, 2의 부분집합은 당연히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공집합부터 시작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겠고요. 둘 다 원소가 되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x는 9의 약수로 했어. 그럼 1, 3, 9네. 그럼 너의 부분 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도 시작하고요. 원소가 한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원소가 두 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원소가 3개짜리 이렇게. 따라서 부분집합을 직접 다 구할 때는 일일이 다 구할 때는 원소의 개수별로 차근차근 구해주시는 게 빠뜨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언제서 끝났어? 자기 자신에서 끝났습니다.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7번. 풀리네. 자, A는 10 이하의 소수라 할 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개수가 2개인 거. 그럼 뭐야? 10 이하의 소수는 2, 3, 5, 7이니까 그 중에 원소가 2개인 거는 적당히 2개를 꺼내서 집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같다. 그치?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치. 각각의 원소를 비교했더니 두 집합의 원소가 모두 똑같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네가 아니고요. 그럼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서로 같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B도 A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게 곧 두 집합 A, B가 같다는 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A와 B가 같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뭐가 이런 표현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 무슨 말이야? 우리는 A와 B가 같군요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면 자,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A, B가 서로 같대. 그럼 가만 쳐다봐요. A에는 2와 3이 있어요. 그럼 B에 3이 있으니까 2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7이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B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마찬가지로 B에는 3하고 7이 있어요. 그럼 A를 쳐다보니까 3은 있지만 7은 없지. 그럼 여기는 A가 얼마가 되면 돼? 7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치. 진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은 그치? 뭐 쉽게 얘기하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진짜 부분집합. 뭐가 진짜 부분집합이냐? 자, 부분집합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를 다 부분집합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뭐야?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부분집합을 맞는데 진짜 부분집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부분이면 일부 해야 되지 왜 자기 자신이 들어가냐고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1을 빼면 되겠네. 그치. 자기 자신을 빠져야 되니까 한 개를 빼는 게 맞아요. 근데 무조건 1을 뺀다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상황을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뺀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을 뺀다. 오케이. 자기 자신을 뺀 게 진부분집합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부터 볼게요. 자, 부분집합 구하세요. 직접 찾으시란 얘기야. 쓰시면 돼요. 필수 예제 7번. 자,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몇 개 있어? 0, 그 다음에 1, 그 다음 뭐야? 요렇게 생긴 놈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 하나.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네가 집합을 나타내는 집합 기호인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니놈들은 뭐니? 집합 기호가 아니라 요 그림, 하나의 덩어리로서 그림들이야. 하나의 덩어리로서 원소로서 묶어주는 그림들이라고요. 너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원소가 몇 개인? 4개인 집합입니다. 자, 그 4개의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거 쓰는 데 있어요. 1번. 자, 뭐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당연히 맞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2번. 자, A는 너를 원소로 갔습니까? 맞지. 지금 여기 누구 자리라 그랬어? 요 기호의 왼쪽은 누구 자리라 그랬어? 원소가 오는 자리라 그랬지. 그럼 요렇게 세린 원소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네가 온 거야. 되겠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게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의 기호고요. 이게 누구 자리야? 집합이 오셔야겠지. 그럼 이게 집합이고 그 안에는 니들이 원소가 되겠지. 이런 원소가 있냐 이거야. 가만 보니까 0과 1이라는 원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원소를 갖는 집합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잘 봐요. 4번 잘 봐요.
4번 볼게요. 자, A는, 자, 이거 뭐야, 역시 또. 부분 집합의 기호잖아. 그럼 여기 누가 와야 돼? 당연히 집합이 와야 되는 자리잖아. 그럼 집합이 되는 거는 1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 이거야. A라는 집합이. 근데 가만 보면 어때요? A라는 놈이 1과 2가 원소가 있니? 아니지. 1이라는 원소는 있지만 2라는 원소는 없어요. A 생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공간에 요거, 요 공간에 요거. 자, 요거 누구야? 원소라 그랬지? 그러면 A가 네가 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그랬지? 요 기호의 왼쪽에는 누가 와야 된다고? 집합이 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온 거야. 원소가 온 거라고요.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거야? 네 기호가 아니라 누가 와야 돼? 그렇지. 네가 원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기 때문에 원소기 때문에 어떤 기호가 와야 돼? 집합이 아니라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네가 와야 너는 올바른 표현이라고요.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너를 여기다 쓰고 싶어. 여기다가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네가 지금 원소기 때문에 네가 원소기 때문에 너를 집합으로 만들어야지 요 기호 완전히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네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기호를 다시 씌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지금 이쪽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깥의 끝만 집합이 기호고요. 안에 있는 너는 전체로 사나이 뭐야? 요 그림이 온 거라고. 이 원소가 그대로 온 거라고요. 이해되겠어? 저걸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실제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따라서 4번은 틀린 표현이겠지. 4번이 맞으려면 아래에 있는 요것처럼 표현하든지 아싸리 집합기호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표현하든지 해야지 맞는 거지. 4번은 지금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치. 5번은 방금 말한 요 표현이니까 5번은 맞는 게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놈의 원소가 몇 개야? 4개예요. 이렇게 생긴 거 공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원소로 들어가 있는 그냥 기호라고요. 1이라는 거, 2라는 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소 3개, 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너희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이 기호, 요 기호 왼쪽에서는 누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되잖아. 그럼 집합으로서 네가 왔기 때문에 너 원소가 온 게 아니라고요. 그치? 너는 너 원소가 온 게 아니라고요. 너는 원소지. 여긴 집합자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치? 너는 뭘로 왔다? 공집합으로서 쓰인 거야. 공집합. 저 원소가 아니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만약에 나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저걸 갖다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 너는 지금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 요렇게 오셔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굳이 내가 너를 녹색으로 표현된 저놈을 요 기호 앞에다가 쓰고 싶어. 그럼 여기 왼쪽에 누가 와야 된다고? 요 기호의 왼쪽은 집합의 자리잖아. 집합이 오셔야 된다고요. 그럼 집합에 올리면 어떻게 되니? 저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집합 기호를 두르고 오시면은 너는 집합의 자격이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한 요 공집합 모양이랑 위에 흰색으로 표현한 흰색이야? 핑크색으로 쓸까?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랑 분명히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오케이? 모양이 같다고 생김새가 같다 해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야. A는 1을 원소 가지고 있고요. A는 2를 원소 가지고 있지. 그럼 A가 요 기호 오려면 1이 오려면 당연히 집합으로서 와야 되는 거야. A가 2가 이게 오려면 어떻게 돼? 집합으로서 와야 된다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자 1, 2가 동시에 A의 원소이기 때문에 맞니? 1, 2를 이렇게 집합교로 묶어주시면 뭐야? 너 둘을 갖다 쓴 거야. 그럼 집합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또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그럼 너는 뭐야? 또 다른 거라고요. 그치? 너는 지금 누가 온 거야? 여기 누구 자리야? 원소 자리잖아. 원소. 원소 자리에 지금 온 거니까 이놈이 요리로 온 거예요.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때?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요. 요거는 누구 자리니까? 집합의 자리니까 그 집합으로 오기 위해서 이런 원소들이 집합 기호를 쓰고 온 거야. 이런 원소들이
이런 원소들이 집합교를 쓰고 들어온 거라고요. 근데 너는 누구의 자리니까? 원소의 자리니까 원소가 있는 그대로 오신 거라고. 그럼 만약에 너 녹색 1, 2가 이렇게 오려면 A에 요 기호랑 같이 오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저 원소가 오고 싶으면, 저 놈이 오고 싶으면 집합으로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바깥에 누구야? 집합교를 하나 더 쓰고 오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자, 이 부분이 조금 처음일 때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한 번만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데 그 전까지는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여러 번 듣고요. 또 그래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시간 좀 들이셔도 시간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8번. 자,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앞에서 본 집합의 포함관계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야. 직접 원소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소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포함관계를 따질 수 있었는데 자, 만약에 무한집합이면 어떡할래? 원소를 다 쓸 수 없잖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포함관계는 어디서? 주로 수직선 위에서 따지게 됩니다. 수직선 위에서.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C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그치?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 B를 찾는 거니까 포함관계를 따지는 건데 A, B, C 집합을 보니까 어때? 부등식으로 줘져 있지? 그치? 무한집합이야. 저 범위 안에 있는 X, 실수 X는 무수히 많을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수직선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수직선 한번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뭐부터 칠할까? 그치? A부터 표현해 볼게요. 자, A가 제일 크니까 A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돼. 그치? 그 다음에 어때? 둘 다 빈 동그라미. 되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구를 표현할까요? B를 표현해볼까요? B는 지금 뭔지 모르니까 C를 표현해볼게요. 자,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야. 0이 여기고요. 3이 여기 있겠네. 그치? 자, 어때요, 여기는?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요. 이씨, 왜 이렇게 나와? 여기는 빈 동그라미예요. 그치? 여기는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찾는 B라는 놈은 A보다는 안쪽에 있고 C보다는 바깥쪽에 존재해야지 주어진 포함관계를 만들어 할 거냐. 그치? 따라서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그려져야겠네.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빈 동그라미, 여기는 색칠된 동그라미, 여기 누구 자리? A의 자리, 여기 B의 자리. 이렇게 수직선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뭐와 뭐 사이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값을 가질 거고요. B는 3과 4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값의 범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마지막 한 단계 남았지? 뭐니? 자, 이렇게 범위를 찾았으면 부등호 밑에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자, A 밑에 여기 등호가 붙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볼까?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A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집합 A나 집합 B나 둘 다 어때?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가 B를 포함한다는 건 여전히 성립하지. 그치? 즉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포함관계는 성립하니까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로 A가 0이 된다는 한번 볼까? A가 0이 되면 A가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B가 A를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B는 0을 포함 안 하지.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C는 0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따라서 A는 0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되겠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B가 3과 4 사이인데 만약에 B가 3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상관없지. B가 저 핑크색을 포함해야 되는데 B는 3을 포함하고 핑크색은 3을 포함 안 하니까 여전히 집합 B가 C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지. 괜찮다고요. 근데 만약에 B가 4가 된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노란색에 포함되어야 할 저 흰색 부분이 오히려 노란색을 넘어서서 4를 포함하게 되니까 포함관계는 모순이 생기니까 4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범위 찾을 때는 마지막에 등호 확인하시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셔서 자, 필수예제 9번. 자,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A와 B가 같은 집합이라는 표현이지. 그럼 그 원소들을 비교하시면 돼. 그렇지?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A는 2와 6이 있고요. B는 3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두 집합이 같으려면 A도 누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지. 그럼 네가 뭐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B에도 2와 6이 있어야 되니까 너나 너 둘 중에 하나가 2 또는 6이 되면 되겠지. 나머지 하나는 남은 하나 숫자가 돼야 될 거고요. 그치? 그럼 여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먼저 뭐 풀까? 그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되면 3이 된다는 거 먼저 풀어주면 되겠네.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 딱 하시면 따라서 A는 뭐 나오니?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지. 자, 이 중에서 뭘 할 거야? 모르니까 둘 다 해보는 거야. A가 뭐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됐니? 그럼 저기 B에 있는 A-1이라는 원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A에 있어 없어? 없지. 두 집합이 같을 수가 없네요.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A가 3이면 B에 있는 A-1은 뭐가 되고요? 2가 됐지. 그럼 B에도 2가 생겼네? 그럼 B에는 뭐만 더 있으면 돼? 6만 있으면 되겠지. 저기 B 플러스 2가 6이 돼주면 되겠네. 따라서 B는 4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쉽게 풀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자, 이어지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이 10분짜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마무리 단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화 때문에 조금 끊겼는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9번에 2번. 자, 여전히 뭐야? 서로 같은 두 집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그렇지. 원소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면 자, A라는 집합은 2와 6은 확실해. 2와 6은 확실한데 A제곱 마이너스 2A는 몰라.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3은 확실해. 근데 A-1이라고 B 플러스 2는 몰라요. 자, 잘 보면 분명히 A라는 집합에는 2와 6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B라는 원소도 뭐야? 2라 6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A-1하고 B 플러스 2가 2 또는 6의 값을 가지면 되겠네. 근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럼 반대로 보시면 또 B는 3이라는 원소가 있으니 A라는 놈도 3이라는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결국 있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 그치? 그럼 저건 먼저부터 확실하니까 풀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야 되니? 3이 돼야 되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하면 미쳤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그럼 둘 중에 어느 걸까? 자,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이라면 그치? 그럼 B의 원소에서 A 마이너스 1은 B의 원소에 있는 A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그 마이너스 2가 A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절대 두 집합이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돼? A는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B에 있는 A-1은 뭐가 되고요? 2가 되죠. 그럼 2가 나왔잖아. 그러면 B 플러스 2는 남은 누가 돼야 돼? 6이라는 원소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필수예제 10번, 11번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야?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자, 뭐라고 했었냐? 원소의 개수가 n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더라? 2의 n승. n은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러면 자, 우리는 문제를 볼게요. 10번 문제. 1, 2, 3, 4, 5 원소가 5개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놈의 자, 첫 번째 문제와 상관없이 볼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물어보면 당연히 2의 몇 승? 원소가 5개니까 2의 5승 몇 개야? 32개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나가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 집합은 뭐라고 했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니까 앞에서 말한 32개의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들어가 안 들어가? 부분 집합의 개수 셀 때는 항상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들어가지. 여기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따라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2에서 자기 자신인 1개를 빼서 몇 개? 31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치? 1과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 하기 전에, 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과 4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자, 1과 4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어져 있는 1, 2, 3, 4, 5 중에서 1하고 4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1과 4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과 4는 없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결국 2의 몇 승? 5승 중에서 원소 몇 개가 없어지는 거야? 2개의 원소가 없어지니까 2의 몇 승이 되겠어? 2의 3승. 즉 원소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인 8개가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럼 세 번째, 1과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1과 4를 모두 포함해야 된대. 자, 그러면 어떻게? 위에는 1과 4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밑에는 3번은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1과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모두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둘 다. 그럼 자, 1과 4가 반드시 포함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일단 1과 4는 빼두고요. 나머지 2, 3, 5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치? 2, 3, 5를 가지고 부분 집합들을 만든 다음에 1과 4를 나중에 뭐 하면 돼?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치? 2, 3, 5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 뭐가 만들 수 있어? 2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뭐 2, 3도 만들어줄 수 있겠지.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야? 1, 4를 추가해 주시면 1과 4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들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은 봐봐. 1과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치? 1과 4를 먼저 빼놓고요. 나머지 2, 3, 5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1과 4를 추가하면 결국은 2, 3, 5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겠네? 다시 말하면 1과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나 1과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나 어때? 개수에 있어서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즉 2번에서 만든 집합에다가 뭐만 1과 4를 추가만 시켜주면 3번에서 원하는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너도 총 5개의 원소 중에서 1과 4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개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똑같으니까 얼마에 넣어도 8개가 되겠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4번 1과 4를 모두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몇 개 남았어. 자, 그러면 2의 몇 승에서 5승계인데 거기서 1과 4를 뭐 해야 되니까 1과 4는 포함해야 되니까 포함해도 2개를 빼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3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포함하지 않아도 빼야 되고요. 포함해도 빼고 포함하지 않아도 빼니까 결국 얼마? 2의 제곱이 되니까 총 몇 개 만들어지겠어? 4개의 집합이 만들어지겠다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개수의 관점은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은 분명히 달라요. 1과 4를 포함하는 거하고 포함하지 않는 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은 다른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지만 그 개수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 좋아. 그러면 1과 4를 포함하지 않는, 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선생님, 빼면 되잖아요. 8에서 1 빼면 7이잖아요. 맞아? 들려요. 왜요? 왜 틀려? 자, 진부분 집합이라고 무조건 1 빼는 거 아니라 그랬지, 아까.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1개를 빼야지.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만든 8개 중에서 자기 자신이 들어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 8개 집합은 어떤 집합들이야? 1과 4가 둘 다 안 들어있지. 1과 4가 안 들어있지. 그럼 1과 4가 안 들어있는 집합들만 8개 만들어져 있는데 1과 4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겠어 없겠어? 1, 2, 3, 4, 5가 없지. 1과 4가 없는 집합들만 있는데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8개가 그 자체로 뭐야? 진 부분 집합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반대로 3번을 보시면 자 1과 4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돼 있어요. 그럼 그 8개 중에 자기 자신이 있나 없나 생각해봐. 1과 4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 안에는 1, 2, 3, 4, 5도 있겠지. 그치? 그럼 1, 2, 3, 4, 5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되니까 몇 개야? 너 같은 경우는 7개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를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한 집합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유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중요합니다. 잘 나오죠, 역시. 자, 11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은 1, 2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 4일 때 X는 A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B에 포함되는 집합입니다. 그런 집합 X는 몇 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A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B에 포함되는, 즉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X는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지? B의 부분 집합이지? 집합 중에서 어떤 집합이야? A를 포함하는 집합이지. 다시 말하면 X는 뭐를? A를 포함해야 되니까 반드시 누굴 원소 가야 돼? 그치? 1, 2를 원소로 갖는 누구의 부분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원소로 반드시 가져야지만 A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잖아. X는 그럼 B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 몇 개야? 2에 4승이지. 근데 그 중에서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며. 포함하면 2개 빼지. 2의 제곱 몇 개?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누구를 포함하고 어디에 포함된다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시면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소 부분 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일단 집합의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치? 여러 가지 집합들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 집합들 간의 연산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